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입니다. 제가 애플 펜슬 두 개를 잃어버리면서 그동안 주말에 다 자료를 업데이트를 못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뭐 탐방 노트나 주말에 하는 셀프 스터디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좀 유튜브를 하기 직전 단계까지 좀 열심히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펜슬을 다시 샀더니 에어팟이 없어졌네요. 그래서 에어팟을 아는 분 차에 놓고 내려가지고 다시 되면은 조금 목소리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셀프 스터디 요거는 이제 제가 주말에 현역 애널리스트 때부터 시장을 좀 읽는 어떤 퀀트랑 이제 매크로 아이디어들을 좀 제가 이제 시장을 읽으려고 공부했던 자료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탐방 노트나 이런 것들을 뒤에 붙였었는데 파일이 너무 무거워져서 이제 퀀트랑 이제 뭐 매크로적인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놓는 압축된 자료를 만들려고 좀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현직 애널리스트일 때 이제 좀 기관 투자자 베이스로 많이 이제 PT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이제 글을 쓰는데 다 이제 기관 투자자를 위한 자료만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읽히는 자료들, 약간 서술형 같은 자료들이 요즘에 인기가 많은데 좀 그런 것도 한번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제가 생각하는 상반기는 뭐 조심조심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출렁거리는 이미 한번 이렇게 맞았는데 맞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다시 전고점으로 올려면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멘텀이 아직은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시장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점은 이미 퀀트 모델로 텔레그램 프리미엄 채널에 유료 구독자 분들만 따로 실시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장 시작 전에 이제 금요일이 바닥일 것 같다는 시그널들을 보내드렸고요. 일단 퀀트적으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나왔습니다. 그게 왜 나왔는지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시장이 출렁거렸던 이유는 결국엔 미국의 4분기 실적 우려, 그 다음에 한국의 4분기 실적 부진, 요거는 진행 중이죠. 네, 미국은 어느 정도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를 애플과 구글이 좀 메이크업하는,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던 거고,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원재료 상승에 굉장히 취약한 마진 구조. 한국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대부분이 이제 중간재, 이제 소재를 수입하거나 원재료를 가져와서 중간재를 만드는 국가인데, 이제 수요 드리븐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가격 수요보다는 이제 가격 푸시로, 코스트 푸시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제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데 수요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중간에 공급망 이슈 때문에 지금 껴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일단 4분기에 저희 대형주 실적을 보면 실적이 대부분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EPS가 빠지니까 멀티플도 같이 빠지면서 주가가 힘을 못 썼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월 중순까지 이제 대형주 실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돼서 나중에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의 방향성을 좀 보면서 시장을 좀 예측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이 없으면은 사실은 성장 섹터에 대한 갈망은 있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VR 기기라든지 XR 기기라든지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게임주 같은 경우는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일단 뭐 일전에 제가 계속 코멘트 보내드린 것처럼 많이 반영됐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오래 쉬면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장중 트레이딩이죠. 거의 뭐 그날 나오는 아이디어 그날 트레이딩이 되는 요거 아니면은 사실 수익을 챙기기에는 롱텀하기엔 좀 어려워 보이고, 지금 사실은 저도 올해 들어서 한국의 이제 EPS 성장이 결국에는 40%뭐 30% 40%가 이제 결국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성장이 없으면은 결국 배터리, 바이오, 게임주 요 세 개 중에 성장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센티멘트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LG ES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서 수급적 이슈로 눌렸고, 바이오는 금리 인상이 가장 취약한 구조, 그다음에 게임주는 이제 많이 오르고 좀 오래 쉬는 그런 구조가 되면서 오히려 성장주가 약간 부재한 느낌이 좀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말에 이제 저희 연휴 때죠. 연휴 때 뭐 연휴 때 장이 안 열려서 되게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장이 미국이 잘 올라가는데 한국이 못 올라가면 더 좌절감이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쉬는 게 낫다라고 생각 좀 들고 있고요. 글로벌 분위기는 일단 빅테크죠. 저희가 애플과 그래도 구글이 모멘텀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과 모멘텀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오면 IT 업종,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이 IT 대형주를 사는 척하다가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눌려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기, LG 이노텍 같은 거는 조정을 거의 안 받았죠. 이런 쪽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현금 투입을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금요일 날도 많이 못 사셨을 거예요. 많이 줄여놓으셨던 분들이.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미국이 아까 선물은 오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종가 이후에 지수 상승률 비교를 좀 해보면 저희가 이제 다우와 코스피 차이는 1.8, 나스닥과 코스닥은 4.7인데 나스닥하고 다우가 오늘 밤에 오르면 더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거가 올랐으니까 우리도 무조건 올라야 된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단순한 접근인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코스닥이 여기서 4% 5%더 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보다는 일정 부분의 갭매 회복이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연초 대비는 다우가 3.2%, 나스닥이 마이너스 9.4%로 다우가 엄청나게 많이 앞서 있습니다. 갭이 엄청나게 크죠. 이게 지금 6%포인트 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틀리죠. 이게 아닙니다. 거의 12.5%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갭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초 대비 코스피는 마이너스 11%, 코스닥은 마이너스 15%니까 5%포인트입니다. 뭐 거의 뒤에 이제 3개월 수익률, 뭐 1월 수익률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도찐 개찐이에요. 도찐 개찐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아웃퍼폼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코스피도 대형주들이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수가 반등 나올 때는 아무래도 선물을 먼저 틀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틀은 코스피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모르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빠져버리면 워낙 시총을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안 좋지, 지수에 영향력이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지수를 하고 싶으면은 코스피,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면 좋은데 요즘에 개별 종목들의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수 방향성으로 수익을 내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3개월 고점 대비 조정폭이 사실 전 중요하다고 좀 보는데요. 코스피, 코스닥은 12%, 15%가 빠졌고 다우랑 나스닥은 이제 5%에서 13%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하고 나스닥은 고점 대비 하락률이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코스피랑 다우 산업은 차이가 좀 컸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우 산업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 쪽 관련돼서 지금 보면은 뭐 6.5%, 7.2% 이렇게 돼 있어서 이미 한국 대비해서 미국이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앞서 있는데 미국이 앞서서 간다고 한국이 무조건 따라가라는 법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저희도 기준을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결국 이겁니다. 3개월 고점과 3개월 저점을 비교하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3개월 저점이 2614, 850인데 다 1월 달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1월 달에 저희가 경험을 했었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회복률이 저점 대비 이제 고점을 뺐을 때 회복률이 지금 14%에서 15%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센티먼트가 완전히 회복하려면은 한 50% 정도는 회복해야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30% 회복만 놓고 봐도 이제 2,800,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30 정도가 일단 여기서 관망해야 되는, 여기서 더 사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제 뭐 분할하면서 사는 분도 있고 뭐 한꺼번에 사는 분도 있겠지만 요 지수대가 넘어가서
이제 50%가 넘어서면 완전히 이제 과거처럼 가는구나. 뭐 이때 되면 뭐 메타버스 게임주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아직은 뭐 단기적인 시각에서만 좀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이제 미국장 100%뭐 이거는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지만 그래도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가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3개월 코스피 고점 대비해서 이제 30% 저희 파지티브 케이스로 나오는 거죠. 코스피는 2800, 9930까지는 일단 지수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에너지 솔루션 산다고 팔아놓은 게 뭐죠?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펀더멘탈 대비 정말 주가 안 가는 삼성전기, LG노텍은 빠진 게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괜찮을 거, 뭐 약간 언더퍼폼 할 수도 있겠고요. 장 반등할 때 혼자 올랐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불케이스는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외국인의 장중 선물 순매수죠. 예, 뒤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어떤 투자 전략의 전반적인 흐름은 뭐 1월 손실을 메이크업해서 나는 무조건 플러스를 내야겠다라기보다는 물론 잘 줄이신 분은 뭐 반등을 잘 먹으면 굉장히 편한 전략인데 지금 저희가 거의 3단으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사다가 다 죽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상황이니까 뭐 여기까지 안전하게 먹자. 뭐 요 정도까지. 중간 정도 50% 불케이스까지 보는 게 이제 30% 넘어가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조정 이유는 지난주에 보여드린 건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이거는 이미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FOMC의 뭐 의사록이 새롭게 나온 거 빼고는 사실은 별거 없었죠. 이제 연준 의원들 중에 이제 매파로 불리신 분이 50bp는 좀 넘어간 거 아니냐 하면서 미국은 오히려 올랐고, 네, 파월이 오히려 매파로 돌아서고 다른 연준 의원들이 이제 비둘기파로 변신하는 이런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주만 또 뭐 앞서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굉장히 한국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올려드린 뭐 이런 것 중에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뭐 선호하는 종목이나 아니면 최근에 업데이트하면서 실적이 좋은 내용들, 밑줄 근 내용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폴더블에서 인터플렉스를 좀 더 좋아한다. 뭐 EM텍 최근에 자료 올렸고요.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보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1대1 자문은 금지되어 있지만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한도 내에서. 뭐 스케줄 같은 거는 제가 이제 보는데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최근 업데이트한 거 넣어놨고요. 네, 다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죠. 일단 컨트롤 시장의 게 주간 요약인데 제가 요 내용을 보는 것보다 요거는 어차피 요약본이기 때문에 뒷부분의 내용을 한번 봐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으로 보면은 일단 진단키트랑 스마트폰 부품주 뭐 이런 거 올랐는데 인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D 바이오센서에 이제 뭐 부품을 납품한다 이러면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젠텍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좋았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올랐고 이제 4분기 실적이 좀 KCC 뭐 이미 다 알고 있죠. 리포트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런 부분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이 빠졌던 거는 뭐 2차 전지입니다. 네. 뭐 2차 전지 종목들 뭐 요즘에 뭐 한번 소외받았다 싶으면은 뭐 장난 아니죠. 네, 게임주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이런 쪽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수 대비 고점 대비 하락률은 아까 제가 다 설명드린 거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초 대비 수익률, 요게 좀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코스닥이 과연 해외 시장을 저희가 데일리 이제 눈으로 보잖아요. 맨날 누구랑 비교하죠? 미국하고 비교하죠. 약간 뭐 맨날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니까 뭐 저희가 선진국을 바라보는 건 맞는데, 네, 근데 뭐 100% 동조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아까 제가 데이터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은 외국인들의 생각을 대충 읽을 수가 있죠. 일단 러시아 뭐 전쟁 났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네, 코스피 코스닥 전쟁 난 데보다 더 수익률이 안 좋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은 중간재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국가 한국, 요거에 대해 이제 뭐 장이 언제 반등하나요 이런 질문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지금은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한국보다 잘 버티고 있죠. 뭐 이 정도 조정은 사실 조정도 아닙니다. 근데 금리 인상 때문에
한국이 빠졌다. 이거는 솔직히 아니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브라질하고 항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브라질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수혜받을 수 있는 국가긴 합니다만 브라질 항생이 버텼다는 거죠. 이거는 대만도 마이너스 3%거든요. 미국 대비 아웃퍼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는 금리 인상 때문에 한국이 무조건 빠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수급적인 이벤트, 뭐 신용 잔고 이런 것들이 영향이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두고 있고요. 3개월을 보면 3개월도 코스피 코스닥 연말 연초 다 땡겨놓고 다 뱉어낸 그런 상황이고, 주간으로 보더라도 코스피 코스닥이 진짜 많이 우울합니다. 네, 러시아도 반등이 나왔어요. 하물며. 네, 굉장히 뭐 지수 플레이는 제 납복가대 정도 아니면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 1개월 같은 경우 제가 1개월, 3개월 요걸 보면서 연말 연초에 제가 자료를 쓰긴 했는데 아마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12월 말에 먼저 땡겼다. 그래서 게임주 같은 거 조금 위험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제가 썼었는데, 가지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네, 그 뒤로 뭐 반등도 잘 나왔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요런 흐름으로 제가 이제 써놨다. 제 말씀을 듣고 요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빨리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대비 바이오 상대 강도는, 이 반도체는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는 아무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겠죠. 네, 셀엘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롱에 이제 바이오 숏이니까 이제 요 회색 그림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림만 나오면 이게 워킹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워킹했죠? 2021년도 11월부터 계속 워킹했습니다. 계속 워킹했으니까 지금도 트렌드는 꺾이지 않았다. 중간중간 보면 뭐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잘 보이죠? 중간중간 뭐 이런 구간이 나오죠. 약간 슬로우해지는 구간이 있지만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선물 롱숏 하시는 분은 SK 하이닉스 롱에 그냥 셀트리온 숏하면, 네, 숏하면 무조건 스프레드를 먹는 구조. 네, 장이 빠지던 오르던 이런 건데, 뭐 이거 반대로 가면 또 많이 터지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추세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이오가 잘 됐던 구간, 반도체가 잘 됐던 구간, 그 다음에 다시 바이오가 잘 됐던 구간, 다시 반도체가 잘 됐던 구간이 되고 있다. 다만 저희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전고점을 돌파했다. 작년 연말부터.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트에 무조건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반도체 사이클이 예전보다 짧아졌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바이오는 개별 이슈로만 하자. 그러니까 롱으로 들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고버스 순매수. 그러니까 저희가 해지하려고 이제 이걸 사잖아요. 사는데 코스피 지수랑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팔면 지수가 빠지고, 살려고 해지하고 사면 지수가 오르고, 완전 반대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렇게 동행지표라서 큰 의미가 없고요. 이제 외국인 순매수랑 개인 고버스 순매수가 중요한데, 이제 개인 고버스가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서 약간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고버스가 이게 올라가야 지수로 들어 올리거든요, 외국인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가니까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면은 고버스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매도세를 멈춰서서 주가도 바닥에 나온 게 아닌가. 외국인 순매수 요거 판 거는 이건 IT입니다. 네, 네, 연초부터 제가 봤더니 외국인들이 판 게 대형주를 많이 샀는데 다 자동차, 화학 이런 거 샀어요. 금융 샀어요. 별로 재미를 못 봤죠. 네, 별로 재미를 못 봤습니다. 환율도 올랐기 때문에 좀 터진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IT를 많이 사는 척 하다가 갑자기 1.3조 마이너스 1.3조를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기관이 많이 샀죠. IT는 기관이 오히려 순매수 기조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로 돌았을 때 결국 IT를 사지 않을까, IT 대형주를 사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외국인이 뭐 바로 들어오진 않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써드린 거고요. 외국인 선물도 1월 들어서 이때 이제 저도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요때 보시면 뭐 이렇게 더블 바텀 원 바텀이 나오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바닥 아니냐. 여기서 뭐 얼마나 빠질까 했는데 거의 2750 요선에서 이제 2600까지 가니까 이제 로스컷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찌됐든 지금 지수대를 보면은 이렇게 바닥을 잡았다. 물론 뭐 이렇게 될지 뭐 이렇게 될지 다시 이렇게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밑에 보시면 요 전저점들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선물 하락이 더 없으면 밑으로 빠질, 대형주가 빠질 룸은 없다. 그래서 대형주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누적 순매수는 정말 반대입니다. 연초부터 또 개인이 또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바로 빠지죠. 네, 개인이 팔아야 됩니다. 예, 개인이 이렇게 파니까 바로 올라왔어요.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되게 아쉽죠. 네, 반대인데 그래도 이제 개인이 다시 팔기 시작하면 전자도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거를 뭐 보여주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형주랑 원달러인데 뭐 대형주 약간 반등 나왔습니다만 원달러는 그대로라서 빠지면 외국인들이 뭐 단타로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임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럼 달러 인덱스는 빠졌지만 중요한 게 여기에 이제 10년물 국채는 빠졌는데 2년물 국채는 올라가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는 거죠. 저희 장단기 금리 축소되면 경기 우려죠, 결국엔. 경기 우려인데 주가는 경기 우려는 보통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이상 빠지는데 안 빠지고 미국이 올라갔죠. 그러면 경기 우려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보면서 베팅하는 그런 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배터리가 없어서 좀 충전기에 끼고서 좀 진행을 할게요. 네,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습니다. 일단 그리고 외국인 제약 바이오 비중도 뭐 제가 바이오를 계속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외국인이 지수 플레이 할 때 바이오를 이용 안 한다는 거죠. 결국 2차전지 메타버스 있으니까 이런 거 이용해서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힘을 계속 못 쓰는 그런 3단 바닥 진행 중이다. 3단이죠, 3단. 이렇게 3번. 네. 여기서 물론 뭐 요만큼 오를 수 있습니다만 바로 다시 모멘텀이 없으면 빠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일단 제가 그래서 RSI 요거를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저녁에 이제 급하게 올려드렸는데, 요게 이제 사실 PBR 이 한배 요거는 사실 트레일링인지 포워드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이나 채널에서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한 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한 배보다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무형자산이 있거든요. 무형자산 업체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시총 상위주에 뭐 2차원지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뭐 카카오라든지 뭐 카카오뱅크 뭐 이런 애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무형자산이 많은 업체들, 뭐 그런 업체들이 많아지면 이제 PBR이 의미가 없는 거죠. 저희가 장치산업이 많았었는데 어찌됐든 그런 거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RSI는 이제 등락으로만 지는 건데 일단은 1월 25일 날 바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나왔고, 일단 코스닥도 1월 27일 날 나왔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바닥권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꼭 이렇게 올라가진 않거든요. 뭐 여기 중간 맞고 다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단기 만든 국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거를 이제 내용을 좀 써놓은 겁니다. 뭐 게임 조선 건설은 아직까지 여기 보시면 뭐 바이시거나 과매도가 좀 나오는데 많이 빠졌죠. 게임도 뭐 잠깐 오른 듯 하다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퀀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써놓은 자료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간 요약.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채널에 이렇게 하나씩 올려드리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쭉 올려드리는 건데 내용이 요약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보기가 귀찮죠. 예, 근데 뭐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제 많이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